자, 21페이지에요. 공유물 분할입니다. 자, 공유관계에서 이제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말이죠. 당의 공유물을 나누어 갖자. 이게 공유물 분할이죠. 자, 이때 공유물 분할은요. 공유자끼리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요. 야, 공유물 분할하자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공유물 분할의 자유예요. 공유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대원칙입니다. 다만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공유자끼리 약속해가지고 야 5년 범위 내에서는 정할 수 있어요. 분할하지 말자 이렇게요.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해놓으면 이 약정에 의해서 분할을 못합니다. 등기도 할 수 있고요. 등기하면 그 지분을 산 사람한테도 역시 그 분할 금지의 효력이 발생하죠. 이런 내용이 그대로 이제 공유물 분할에 관한 자유가 원칙인데 예외로 규정이나 법률 규정이나 또는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공유물 분할은요.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자체를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우리는 현물 분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칙입니다. 현물 분할 원칙. 그 다음 두 번째요. 분할하는 방법은요. 분할하는 순서는요. 첫 번째는 협의상 분할을 먼저 해봅니다. 즉 당사자끼리 말입니다. 분할하자 이렇게 청구하면 전부 분할에 응해야 돼요. 이때 분할 청구권의 성질은 청구권이 아니라 순수한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거기에 동참해서 분할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협의상 분할이에요. 공유자끼리 협의해 보는 거죠. 어떻게 분할할까?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됩니다. 그럼 합의됐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분할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그래서 각자가 소유권 가져가면 됩니다. 이게 협의상 분할이에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협의상 분할이 안 되면 이 합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분할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법에 호소해야 되죠.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상 분할이 안 된다면 그러면 재판상 분할.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당사자가요. 합의가 안 되니까 법원에서 분할 좀 해주십시오 하는 법원의 분할이죠. 법원의 분할이에요. 판사님이 알아서 분할하는 거죠. 이때 법원이 하는 이 분할은요. 법원이 형성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할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분할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이걸 형성시켜달라고 소송하는 형성을 소송이 되고 형성을 소. 그 형성을 소송해서 판사님이 마지막 결정해서 판결로서 분할하는 것을 정해주겠죠. 그 판결의 이름은 형성 판결이에요.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판결에 의해서.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되면 각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형성 판결에 의해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각자가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자가 소유권 취득해 버려요. 이게 바로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돼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협의상 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이때는요. 합의에서 각자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이때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법 186조의 법률행위에 의한 합의에 의한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효과는 뭐냐? 분할한 그때부터 장래적으로 각자가 소유권한 거죠. 장래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장래적 각자 소유.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겠죠.
장래적 효력입니다. 장래적 효력. 그 다음에 이때 공유자끼리는 어떻게 되냐.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그 부동산에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은 지분 비율로 각자 그 부담을 해야 돼요. 이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 민법 규정해 놨네요. 책임을 부담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같은 그러한 책임을 부담해요. 다만 이것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겠죠. 공유자끼리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로 이렇게 부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공유물 분할의 내용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공유관계를 종료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소유권 관계 이렇게 공동 소유 관계를 끝냈으니까 이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보도록 할게요. 자, 22페이지 지상권.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지배하는, 이용하는 권리죠. 그래서 지상권의 의미는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왜 사용하냐면 그 타인의 토지에다가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건물 기타 공작물을 그 토지에다가 설치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 왜 사용하냐, 이 토지를 왜 사용하냐 하면 바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상권을 취득하게 돼요. 자, 이 지상권은요, 우리 민법상에 보면 최단 존속기간이 존재해요. 최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이거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30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최소한 30년이라는 거죠. 또 만약에 건물, 기타 건물, 견고한 건물이 아닌 기타 건물, 기타 공작물일 때는 이때 지상권은 1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일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때는요,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30년, 15년, 5년의 최단기간의 보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니까 이거보다 짧게 약정하면 이 기간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상으로 약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이때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죠. 지상권 설정자, 이 사람은 사실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아래서 요건을 갖추면 자기의 소유물인 지상물을 일방적으로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상권자에게 인연돼요. 이 매수 청구권은 자기의 소유물인 지상물이죠. 이거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이게 지상물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지상권자의 물건이죠. 소유물입니다. 이것을 설정자, 토지 소유자한테 당신이 사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이 매수 청구하는 청구권은 사실래요? 청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사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거든요. 이렇게요.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 청구권이라는 성격은 형성권이란 것입니다. 여기에 청구권을 이름은 되어 있지만 법률 관계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형성. 이렇게요. 형성시켜버리기 때문에
청구권이라고 해서 청구권을 하면 안 돼요. 법률관계를 만들어버린다. 이게 형성권이에요. 형성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설정자는요, 이 지상물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대금을 지급하고 사야 돼요. 이 사람은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이 불가능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한테 그 토지 소유자 위에 건물을 설정해 놔놓고 세워놓고 지었단 말이야. 건물 지었단 말이죠. 지상권자가. 그러면 일정한 요건 아래서 지상권자가 이 건물 토지 소유자 당신이 사 이렇게 하면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요건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법에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간 만료로 인하여 지상권이 소멸해야 돼. 자, 지상권 소멸이요. 기간 만료로 소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상권 소멸 당시에 지상권자의 소유물인 지상물이 현존해야겠죠. 그래야 팔겠죠. 그렇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한테 한 번 더 갱신합시다. 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 온전하니까 한 번 더 종전의 계약 내용대로 갱신합시다. 라고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한테 청구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갱신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청구권 행사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때 청구하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그래 갱신해 줄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 설정자가 이 청구 갱신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갱신 못하겠다고 거절해 버렸네요. 거절. 이 거절하면 그때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상물 사주세요. 나 철거하지 않고 당신한테 팔고 나갈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이 이런 내용. 이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한테 그 지상물인 자기 소유물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대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자, 이것이 지상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 교재에 있죠. 자, 그렇다면 지상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니까 그 지상권 설정자한테 지료를 지급하게 되겠죠. 대부분 그죠? 지료, 사용료, 토지 사용료, 지료. 만약에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한테 지급해야 할 지료 지급이 연체되었을 때 연체 시에는요 원칙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연체 시에는. 이때 연체할 때 어떤 연체냐면 그 연체한 금액이 연체 금액 총액 있죠? 연체 총액이 2년 이상 2년분 이상의 연체액에 달했다면 이럴 때는 지상권 설정자가요 지상권자에 대해서 지상권 소멸했으니까 그 위에 내 토지 위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철거하고 나가 라고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설정자가 지상권자에 대해서 지상권 소멸되었다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해버리면 이것도 역시 청구라고 해놨지만 이것은요 지상권이
이 청구권 행사하는 순간에 바로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형성권이에요. 즉 소멸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사라져버리죠. 소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지상권 소멸을 이유로 이렇게 와서 지상물 매수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요건일 때는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료 연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요건은요, 지료 연체 금액이 2년분 이상의 연체액에 달했을 때 바로 소멸 청구권을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한테 행사하면 바로 지상권 소멸해버리고,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당해 지상물 사세요 라는 말을 못하고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 이런 내용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이렇게 결합되게 되겠죠. 이 내용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라. 자, 그 다음에 지상권에서요, 구분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요,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제도를 86년도 민법을 개정하면서 집어넣었는데요. 개정했어요. 이 구분지상권은 바로 토지를 층을 구분해가지고 각각 그 구분된 층에 대해서만 지상권을 인정하는 제도예요. 이 구분이라는 것은 상하 공간을 정해서 상하 공간, 이게 층이죠. 층. 특정의 층. 이 층을 만들어서 이 상하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하는 지상권입니다. 예를 들면 지표로부터 지상 20m부터 그 다음에 50m까지 그 사이, 그러니까 30m 공간이죠. 지상 20m부터 50m 공간, 요 공간만 지배하겠다 라고 하려고 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또 만약 지하도 있겠죠. 지하 15m부터 지하 20m부터 지하 50m까지. 그러면 지하 20m, 지하 50m 하니까 요 30m, 지하 30m 공간 있죠. 요것만 지배하겠다 라고 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케이블카 사업한다든가 지하 터널을 뚫는다든가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특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지배할 그러한 권리가 존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왜 옛날엔 지상권이라는 것은, 이 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일치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지하, 지표, 지상 전체 다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해 줘 버리면 당의 소유자는요, 모든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전부 다 지상권자한테 다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상권자는요, 나는 케이블카 사업하기 때문에 지상 20m부터 한 50m 사이, 한 30m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지상권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러면 요 30m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머지 공간도 다 지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 이용이 경제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 토지의 입체적 활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하는 지하대로 이용할 수 있고 지상은 지상 높이에 따라서 또 다 나올 수 있죠. 층마다. 그죠?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은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지상권 하나만 만들어 버리면 전세권도 못 들어오고 임차인도 못 들어오고, 그죠? 그런데 구분지상권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구분지상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지하 공간에 구분지상권, 지상 공간에 구분지상권. 그 공간도 낮은 공간, 높은 공간.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단, 이것은요, 이 공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벗어나는 그러한 대상 목적물은 구분지상권을
그 목적물 소유하기 위해서는 취소할 수 없죠. 예컨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목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구분지상권이 설정 가능하죠. 왜냐하면 수목은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서 나무로서 자꾸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정된 공간을 벗어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아예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구분지상권도 등기를 해야겠죠. 이때 등기할 때는 반드시 특정의 층 상하 공간을 반드시 특정합니다. 등기부상에 지상 몇 메타부터 지상 몇 메타까지의 특정 공간 이렇게 쓰죠. 자, 이런 내용이다. 이게 구분지상권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지상권은 지상권인데 법에 정해져 있는 지상권인데 그 법이 뭐냐면 관세법이라는 법입니다. 의미가요. 여기 내용이 가만히 보시면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의미는 지상권인데 그 지상권이 법에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 법이 어떤 법이냐니까 바로 관세법이라는 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관세법상의 물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관세법상 물권이다. 이것을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거죠. 법정지상권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있어요. 그럼 민법이 어떻게 했냐? 법 305조와 366조에서 각각 그 요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은 어디 있냐? 여기에서는 판례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요 요건. 원칙적으로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존재하고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존재하는데 그 공작물인 건물 기타 공작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 소유예요. 이래야 되겠죠. 요건을 그려보면 토지 위에 예컨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자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동일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토지는 토지,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어느 하나를 매매 기타 처분행위 한 거죠. 기타 처분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만 처분하거나 건물만 처분하는 거죠. 어느 하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네요. 어느 하나를 매매 기타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여기는 갑이 소유자인데 이거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거로 인하여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건물 소유자에게 이 사람한테 지상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건물 소유자한테. 자, 그럼 요건은 뭐냐? 이거죠. 1번.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존재할 것.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두 번째는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처분행위에서 재산권이 넘어갈 것.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 그러면 이때요. 건물 소유자한테 여기는 을이다 그죠? 을에게 여기에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이 지상권 이름을 뭐라 그러냐? 우리 민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상에 인정된다라는 판례 태도입니다. 이렇게. 요 지상권이 바로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이래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는 관세법상 법정지상을 한다. 여기는 역시 요건을 철저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요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보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였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토지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거나 건물만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넘어갔다. 어떤 사유로 인하여 매매를 했다든가 증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강제집행을 당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죠.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있는다는 거예요.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야. 이 건물 소유자한테. 이때 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 지상권을 관습법에 의하여 발생한 지상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민법 판례의 태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역권요.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이에요. 이걸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지역권은 자기의 토지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이에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건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지역권이라고 해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자기 토지 편익이라는 것은 가치가 증가되는 거죠. 객관적 가치가 증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기의 토지, 즉 편익을 제공받는 거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인의 토지는 뭐예요? 여기 요역지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즉 편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토지죠. 이걸 우리는 승역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에 요역지의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요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예요. 승역지 이용하는 물건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거죠. 이걸. 자, 이런 이야기다. 자, 알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요역지에 붙어서 지역권이 생기죠. 그죠? 요역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역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있으면 이 소유권에 붙어서 요 지역권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걸 면에서 성격은 부종성이에요. 왜? 소유권에 붙어서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서 만들어진다는 면에서 부종.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역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지역권도 함께 넘어가야 되겠죠. 성질상. 그죠? 분리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반. 이렇게 되고요. 또 만약 요역지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 취득해야죠. 그렇죠? 요 요역지 소유권에 지역권에 붙는 거니까 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다면 공유자 한 사람한테 지역권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다 발생해야겠죠. 또 공유자에게 지역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역권을 소멸시키려고 그러면 여기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지역권이 소멸해야만 소멸하겠죠. 이걸 뭐라 하냐. 지역권은 성격상 불가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지역권의 특성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이용하는 물건으로서 이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전면적으로 자기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승역지 이용자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승역지의 소유자 또는 뭐 예컨대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과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권은요 독점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용에 있어서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독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공동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용권은 공동 이용할 권리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격. 배타성이 제한된다는 거죠. 배타성이 제한돼요.
독점할 수 없다는 거야. 독점하는 물건은 아니란 거야. 혼자 이용할 권리는 아니란 거야. 예를 들면 지상권 같은 경우는 독점이에요. 지상권 취득해버리면 당의 그 토지는 자기가 독점하는 거예요.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자기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권은 반드시 독점하는 권리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공동 이용권을 선정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이제 지역권에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배워야겠습니다만 이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여야 됩니다. 한 개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역지는요. 승역지는 반드시 일필지여야 할 필요 없어요. 일부 필지에 관계없어요. 일부여도 가능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서 지역권을 행사하죠. 그럼 결국은 지역권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토지의 국부를 높이기 위해서요. 그죠? 토지 이용 상황에 있어서 어느 타인의 토지가 편익을 증대받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양쪽 다 이익이 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지역권이에요. 이런 지역권의 성격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구체적인 내용은 또 우리가 본 교재에서 기본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요. 전세권은 의의를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의의를 잘 봐두시면 되겠는데 전세권이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전세 이거 아닙니다. 내가 아파트 전세 놨다. 나 전세 들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전세가 아니고요. 우리 민법상의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아파트 전세 놨다 하는 건 보통 임차권이죠. 임대차한 거죠. 뭐 전세금 내지 보증금을 이렇게 목돈으로 받고 또 월세 일부를 받고 그래서 당의 목적 아파트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거죠. 빌려줬다가 뭐 기간이 되면 이사 나가고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놓고 이렇게 하죠.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전세는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에요. 전세권이 설정되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반드시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요.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정자는 당의 목적 부동산, 설정자는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전세권자한테 넘겨줘야죠. 인도에서 점유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점유. 점유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요. 사용하고 수익합니다. 점유하여 사용 수익. 설정자의 부동산이겠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합니다. 자, 이때 전세권 자체가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되면 전세금은 설정자가 반해줘야 되네. 자, 전세금 반환에 관해서는요. 전세금 반환에 관해서는 반환 청구권이 기간이 만료되면 생길 텐데 누구한테? 전세권자한테요. 그럼 이것을 전세권 설정자한테 이렇게 행사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인 당의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이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권 행사에서 당의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 의한 견납 대금에서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권자의 권리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전세권 설정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전세금 반을 받아야 되는데 설정자가 반해주지 않으면 당의 목적물을 경매해서 그 전세 목적물이요. 그로부터 나오는 견납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 계약에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전세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한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걸 하지 않죠. 전세권이라 등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내 아파트 전세 나왔다, 내 아파트 전세 들었다 이럴 때 이런 행위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세권이 아닙니다. 그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자, 전세권의 모습은 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서 이럴 때 당연히 뭐예요? 전세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전세권의 내용은 뭐냐? 자, 당해 목적 부동산을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거죠. 요게 뭐냐? 요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다 이 말이죠. 용익물권을 성립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즉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반환해 줘야 되니까 전세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있겠죠. 그 반환 청구권을 통해서 반환받게 되는데,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전세권자는 경매권을 행사해서 당해 부동산을 경매권을 행사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요것은 또 뭐냐?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관해서는 경매권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요 권리는 바로 성격이요.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래 되겠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돈 받을 권리 채권이 있는데 돈을 안 돌려주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는다. 이게 바로 담보물권이란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전세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성이죠, 특성. 그죠? 이런 관계에 있는 게 바로 전세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본적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전전세라는 건 또 뭐냐? 전전세라는 것은 이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 넣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다시 그 목적 부동산을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 하나 더 설정하는 거죠. 자, 이게 전세권은,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설정하는 거예요.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통해서 계약, 여기는 그러면 전세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요. 여기는 전세권이 아니라 전전세권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전전세권 치다니까. 그럼 이 사람 전세권자는 뭐라 하냐? 이거는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이 사람은 그죠? 전세권자인 전전세권 설정자가 전전세권자한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이때는 전전세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인 전전세권 설정자한테 뭘 줘야 돼? 전전세금 줘야 돼. 지급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걸 전전세금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때요. 이 전전세는 반드시 원전세권 범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이 안에서만 전전세권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전세권자는 전전세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일지라도 이 사람은 여기에 전세권 설정자 이분한테 책임을 더 가중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책임 가중이 돼요. 책임을 가중적으로 져야 돼요. 전세권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너가 여기에 있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책임을 더 많이 짊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전전세라 그래요. 전전세. 예. 전전세권도 가능하다. 이렇게요. 자, 뭐 전전세 개념 정도만 좀 알아봐 두시라는 거죠.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혼돈하기 쉽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비교해놨죠. 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죠.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전부 다 설정 등기해야 돼요. 그러나 임차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은 토지에 한해서만 되고요. 전세권은요, 토지든 건물이든 다 돼요.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를 하니까 대항력이 다 존재하죠. 그러나 임차권은요, 등기해야만 대항력이 생깁니다. 제3자한테.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 여기서는요, 차이점이 지상권에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반하는 유익비 상환하라는 권리는 해석상 인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에서는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세권자한테 인정하고 있죠. 뭐 이런 내용이 있다. 뭐 그 정도로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요. 기본 교과서에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배워 난 뒤에 이런 내용들을 봐야 돼요. 기본 교재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는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개의 물권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 이것은 용익물권, 즉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모두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총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담보물권에서 유치권하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저당권 이 두 가지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